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12월 14일, 네, 비상시국 방송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네,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204표가, 이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8표 이상만 이탈표가 나오면은 이 가결이 되는데, 무려 12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국민의힘 당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향방 상당히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어제 바로 이 권성동 원내대표 네, 오늘 뭐 표결에 있기 직전에 바로 이 부결을 이 당론으로 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네, 뭐참 12표 이상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 여기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뭐 지지했던 사람이라든가 이 대통령의 이 탄핵을 이 반대를 해왔던 이런 측에서는 이 상당한 국민의힘에 대한 이 저항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입장 표명을 하고 나와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도 다음 입장 표명 내용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요. 네, 얘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부로 이제는 직무가 이제 정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헌법재판소하고의 뭐 여러 가지 이런 법리 다툼 이렇게 있을 텐데 상당히 대통령과의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이는 세력하고 또 역시 또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요번에 계엄 발동에 따른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 조사가 저는 어떤 향방을 보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이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 두 개가 크게 이제는 뭐랄까요 상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상계엄 발동에 따른 지금 저는 특검 이것도 저는 가속화가 돼서 움직일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 대응해 나갈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주요 관심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네, 뭐 좀, 뭐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탄핵에 찬성하라고 하면서 이 여의도 이 국회의사당 앞에 많은 국민들이 모였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는 실패했다가 이번에 이제는 이렇게 표결에 찬성표가 204표 대표가 나옴으로써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 쪽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이 신중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금 저는 탄핵 국면이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한 5월 달쯤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죠. 이 4번 리스크를 갖고 있지만은 가장 유력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탄핵안 가결,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이게 큰 변수로 작용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좋아서, 이렇게 이 탄핵에 찬성을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뜬금없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배상계엄,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그런 분노 뭐 이런 게 그냥 불길이 더 컸다. 그래서 그걸 의식한 어쨌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결국은 이번에 탄핵에 이 찬성표를 던지는 이탈표가 많이 나오겠다. 결국 이 뭐 민주당이 좋아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된 거는 결코 아니다 이거죠. 국민들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여론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내년 뭐 빠르면은 물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인용이 되지 않아서 다시 뭐 대통령으로 그냥 복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 한 5월 달쯤 되면은 또 새롭게 이 대통령을 좀 뽑게 되는데
네, 과연 새로운 대통령의 물망에 누가 오를 것이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또 이제는 관심을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 대통령 이번 탄핵 이렇게 이제 전국을 바라보는 뭐 저의 심정을 좀 밝힌다고 하면은 사실 좀 착잡합니다. 이번에 이제 헌정사상 이 세 번째라고 그러죠.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2004년도 이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렇게 경고 내지 뭐 이런 걸 받게 됐죠. 특정 정당 이거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사실 이때는 무리한 이 탄핵이었다 이런 게 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한 61일 만에 인용을 하지 않아서 다시 대통령으로 이 복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또는 2016년도 이 박근혜 대통령 때였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 근데 이것도 보면은 뭐 충분한 어떤 조사가 이제는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가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뭐 각종 뭐 유언비어가 이제 나돌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여성인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낯뜨거운 이런 패러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막 그랬죠. 네, 어쨌든 뭐 여론가 뭐 이런 거 뭐 해서 밀려서 어쨌든 이런 국정농단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탄핵이 돼서 이 대통령직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물론 이제는 비상경 발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긴 했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아니었냐. 지금 거대 야당, 거대 야당 계속 이제 유통의 중에 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이런 대응책이랄까요? 이런 게 좀 미숙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계속 이전 거대 야당은 이제 탄핵을 이어갔고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탄핵할 어떤 명분을 찾지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이 탄핵 연석을 했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계속 탄핵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를 상당히 좁혀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대응에 대한 이 미숙함도 분명히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바이든 날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MBC의 어떤 그런 내용, 그것도 참 그런 사안 같은 거는 글쎄요, 좀 뭐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저기 내온 건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계속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전 국민들은 분명히 그게 아닌데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건, 또 최상병 사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 국민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감이랄까요? 이게 계속 쌓여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 헌법수호를 해서 이렇게 힘써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번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지금 국민적 여론과 이런 게 악화되어 가면서 결국은 탄핵 사유를 스스로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국가를 전복시킨다고 그럴까요? 국가의 내란을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비상계엄이 오히려 이 내란죄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참 한국 사회에서 이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직을 한다는 게 왜 제가 이 착잡하다고 생각하냐?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가 이 남북이 불려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대통령직의 수행에 있어서도 극명하게 국민 여론이 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이 갈려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한국에서의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게 참 만만치가 않고 힘들구나. 특히 이 보수 측에서 나온 대통령이 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론에서 항상 밀리고 있는 이 한국의 어떤 영상,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보수층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의 결집력이라든가 또 사태와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함들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보수권에서 이렇게 뭐 집권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이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시간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의 어쨌든 이런 이번에 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법률 다툼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계엄령과 관련돼서 내란 조사 특검이 이제 되는데 그 조사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크게 이 두 개가 이제는 크게 이제는 전국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좀 더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해 어떻게 보면 총선하면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또 결집시키는 뭐 그런 효과도 그냥 보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에 네, 우리 대한민국의 비상 상황은 내년 5월 달까지는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또 5월 달 돼서 또 이재명이 또 이 대통령으로 될지 그때까지 뭐 사법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변수는 있지만은 뭐 만약에 또 이재명이 뭐 대통령이 된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거기에 따른 더 큰 또 혼란도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그러니까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안정을 찾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리더십을 그런 대통령이 계속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좀 비상시국 방송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도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동포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뭐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네, 계속해서 한국의 상황을 주목해 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주목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이 비상계엄이 선포한 그런 사유를 살펴하면서 중국 관련돼서도 언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아주 거기에 대한 또 반응도 내보였었는데요. 거기서 미국군 또 이제는 트럼프가 또 이제는 취임을 하게 되면은 또 이 국제 관계, 미중 관계 또 이 미국하고 북한 관계 더 이런 첨예한 이 대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대통령이 공백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전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결국은 이 국민들의 그만큼 거기에 대한 성숙과 그다음에 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공직자들의 역할이 이런 때일수록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각자 하시는 일에 최선을 만전을 다해서 정말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연장 김영필이었습니다.